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월 6일 일요일 오전 4시 55분입니다. 지난 1월 3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석정연이란 사람을 내세워가지고 이 연말에 있었던 남북철도 연결 기공식을 아주 조롱을 했습니다. 착공식이면 착공식이지 실질적인 착공이 아니라는 것은 무엇이고 당사자들이 모여 공사를 시작하자고 선포했으면 그만이지 누구의 승인이 있어야 실제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은 또 무엇인가. 참으로 외세가 강요한 또 하나의 비극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북남 관계는 북남 관계이고 조미 관계는 어디까지나 조미 관계다. 북남 관계는 결코 조미 관계의 부속물로 될 수 없다. 이거 읽어보면은 뭐 주고 뺨 만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착공식, 사실은 이 착공식이 쇼죠. 착공식하고 착공을 해야 되는데 그냥 쇼를 하고, 왜냐 착공을 하려면은 북한에 물자를 가지고 가야 되고 북한에 돈을 줘야 되고 기술을 줘야 되는데 이거 전부 다 유엔의 대북 제재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착공식을 안 해야죠. 그런데 연말에 문재인 정권의 떨어지는 인기를 올리려는 것인지 북한이 원하지 않은데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읽어보면은 북한이 원하지도 않는 착공 쇼를 해놓으니까 북한으로부터 이렇게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롱 섞인 글이지만은 읽어볼 만한 가치가 있어요. 지금 남북관계 그리고 핵 문제를 북한 노동당이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이 적나라하게 여기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알려진 것처럼 지난해 말 개성에서는 북남철도 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이 진행되었다.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는 첫걸음, 긴 세월을 갈라져 사는 결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가셔주기 위한 의미인 행사가 아닐 수 없었다. 문제로 되는 것은 그것이 형식만 갖춘 반쪽짜리 착공식으로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행성의 그 어디를 둘러봐도 착공식을 불려놓고 이제 곧 공사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선포하는 예는 찾아보기 힘들 것이다. 이번 착공식에서 남측 관계자들은 불이익가 조성되어야 실질적인 착공과 준공으로 나갈 수 있다. 이번 착공식은 철도 연결을 위한 상징적인 첫 조치이다. 비핵화 문제가 전진하기 전에 남북관계 개선이 속도를 내는 데 대한 미국의 불만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실제적인 공사는 많은 산을 넘어야 할 것이다. 고 구구한 설명을 달았다. 착공식은 착공식이지 실질적인 착공식이 아니라는 것은 무엇이고 당사자들이 모여 공사를 시작가지고 선포했으면 그만이지 누구의 승인이 있어야 실제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은 또 무엇인가. 참으로 외세가 강요하는 또 하나의 비극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읽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문재인 정권이 착공식, 그런 쇼로서의 착공식 하기 싫어하는 북한 정권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이런 쇼를 불린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착공식 해놓고 이렇게 악담을 한다는 게 이게 우습지 않습니까? 전 세계 앞에 문재인 정권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정은 정권이 문재인 정권에 고맙게 생각해야 될 텐데 고맙게 생각하기는커녕 조롱거리로 삼고 북한 노동당 기관지가 이렇게 폭로를 하니까 이 참
이런 코미디가 없습니다. 이런 코미디.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자꾸 이거 웃음이 나와서 죄송합니다. 읽다가 보면 실소를 하게 됩니다. 실소. 북남 수뇌분들의 강렬한 평화 번영 의지와 헌신적인 노력에 의해 세 차례의 수뇌 상봉과 두 차례의 선언을 통해 북과 남이 관계 개선의 획기적 전진을 확약하였지만 현실은 어떠했던가? 많은 합의들이 합의를 위한 합의로 그치고 실질적인 리행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 의심할 바 없이 그 원인은 말로는 판문점 선언을 적극 지지한다. 북남 관계 개선 움직임을 환영한다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외쳐대고는 실제상 북남 관계 개선에 차단봉을 내리우고 각방으로 제동을 걸어온 미국에 있다. 이때부터 이제 왜 이런 논평을 하는지가 나옵니다. 모든 책임을 지금 미국에 떠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문재인 정권이 미국의 부하인 것처럼 막 조롱을 하면서 남북이 민족 공조해가지고 이런 미국에 대응해야 한다고 선동을 합니다. 미국은 온 한 해 동안 북남 관계가 너무 앞서 나간다고 악청을 돋구고 눈을 부라리면서 그 무슨 속도 조절론을 줄곧 제청하여 왔다. 심지어 남조선의 장관들을 워싱턴에 불러들여 긴밀한 협력 유지 약속을 받아낸다. 미 국무성과 미 중앙정보국의 대조선 정책 관계자들을 서울에 급파하여 남조선이 미국의 승인 없이 독자적으로 북남 관계 개선에 나서지 못하도록 침묵을 놓는다 하며 분주상을 피우다 못해 한미 실무팀이라는 기구까지 만들어가지고 북남 관계의 진척 상황을 끈끈히 감시 장악하고 있다. 이건 잘 정리를 했네요. 실제로 이런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문재인 정권은 북한이 핵을 폐기하기로 중대한 결심을 했다라고 국민들에게 이야기하고 미국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정은이가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트럼프 정부는 문재인 정부로부터 속았다는 여론이 형성되면서 실무자들 사이에서는 문재인 정권 믿지 못한다. 당연히 문 정권이 이야기했던 대로 북한의 비핵화의 진전이 있을 때만 남북관계에는 보조를 맞춰야 되지. 비핵화 없는데 먼저 나가버리면은 미국이 북한과 협상해가지고 핵을 폐기시키는 그 협상력에 김이 빠진다. 큰 카드를 하나 잃어버리게 된다. 해서 자연히 속도 조절론을 들이댄 것입니다. 이렇게 북한 노동신문은 조롱을 합니다. 결국 현 북남 관계는 그 누군가가 표현한 것처럼 당겼다가 놓으면 제자리로 돌아오고 마는 용수철처럼 도무지 전진할 수가 없었다. 새해 북남 관계의 진전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여기서 미국의 태도를 두고 명백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다. 미국이 북남 관계 개선과 발전을 바라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역사가 증명한 사실이다. 해가지고 역사적인 사실을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이거 참고할 만합니다. 멀리 볼 것도 없이 1990년대 초 북남 사이 화해와 불가침 및 협력 교류에 관한 합의서가 채택되자 북핵 위기를 조성하여 그것을 휴식장으로 만들어버린 당사자가 바로 미국이었다. 아니 북핵 위기는 미국이 조성했습니까? 김일성이가 조성한 거지. 2004년 4월 8일 북남 합의서가 발표되었을 당시 미국은 놀라운 결정을 하면서 사진에 알리지 않은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니 합의서에서 7.4 공동성명의 조국통일 3대 원칙을 제어하기는 것은 기분 나쁜 대목이라니 하고 일일이 걸고 들었다. 역사적인 6.15 공동선언이 발표되자 불쾌감을 감추지 못하고 남조선 당국자를
미국에 불러들여 이 사람, 이 양반 등 심히 모욕적인 언사까지 써가며 닭달기를 해대었는가 하면은 2007년 10월 4일 선언이 채택되었을 때는 북남 관계가 핵 문제보다 앞선다고 하면서 우리 민족 공동의 선언을 노골적으로 비난해 나갔다. 이거 읽어보면은 미국이 이 좌파 정권,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위험한 대북 정책에 적절히 견제를 해주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노동신문은 그런 미국을 욕을 하지만은 한국인 입장에서 보면은 좌파 정권을 주로 부시 행정부입니다. 부시 행정부가 그래도 8년 동안 상당히 한국인을 위해서 신경을 써주었구나 하는 고마운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이 사람, 이 양반이라고 한 것은 부시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과 같이 기자회견하면서 this man 한 걸 가리킵니다. 현 정권이 출범했을 때 극도의 불안을 느낀 미국은 또다시 서울에 대고 섣불리 북남 관계 개선에 나서지 말라고 침을 놓으며 야단법석했다. 그러다가 우리의 주동적인 조치와 성의 있는 노력으로 북남 사이에 극적인 화해 국면이 조성되자 내외 여론의 눈이 두려워 북남 관계를 100% 지지한다고 너스레를 피우고는 돌아앉아 북핵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 북남 관계 개선은 의미가 없다. 대북 압박 공조를 허물어뜨리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짜를 부리고 있다. 주장하는 바와 같이 북남 관계의 극적 반전에서 탄력을 받아 역사적인 조미순의 상봉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세계가 공인하고 있는 사실이다. 이거는 청기 누설에 해당하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뭐냐 하면은 트럼프 김정은 회담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북한이 주도한 문재인 정권과의 화해 무드, 즉 4.27 판문점 선언, 그리고 5월 말에 있었던 깜짝 제2차 판문점 회담, 그건 뭐 정상회담을 볼 수 없는데 어쨌든 이런 걸 통해서 선전에 성공해가지고 분위기를 만들어냈다. 분위기를 만들어 놓으니까 자연스럽게 트럼프를 끌어들여가지고 싱가포르 회담을 만들 수 있었다 하는 것을 자백하고 있습니다. 즉 문재인 정권을 이용해가지고 분위기를 만들어가 그게 트럼프를 끌어들여가지고 트럼프의 발목을 잡으려고 했다. 남북관계는 하나의 쇼였다. 남북관계를 쇼로 만들어가지고 트럼프를 속여가지고 북한이 바라는 핵 보유국 대우를 받으면서 미국과 핵 군축 회담을 하고 대북 경제 제재를 풀려는, 그러니까 한국을 앞세운, 문재인 정권을 앞세운 쇼를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뭐 사실이 그렇죠. 남조선의 한 정세 전문가가 평한 것처럼 북남 관계가 이제 겨우 첫걸음을 뗀 데 불과하다면 조미 관계는 싱가포르 조미 순회 회담 시점에서 한 발자국도 전진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사실 이럴진데 북남 관계가 조미 관계보다 앞서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결국 저도 안 하고 남도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선동을 합니다. 결국 녹아날 건 우리 민족밖에 없다. 북남 관계가 계속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의 희생물로만 남는다면 우리 민족은 언제 분열의 아픔을 가시고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이으며 평화와 번영을 이룩해 나가겠는가. 여기 이제 민족을 앞세웁니다. 이른바 민족 공조를 앞세우면서 이 핵 문제는 전혀 이야기도 하지 않고, 지금까지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북한이 핵을 폐기하겠다든지 비핵화의 성의를 보겠다든지 하는 이야기는 한 톨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민족끼리 화해하자, 우리 민족끼리 교류하자, 우리 민족끼리 협력하자, 그래서 미국에 대항하자, 이 민족이란 이름을 가지고 한국의 안보,
한국의 경제를 해치려는 의도를 드러내는데 워낙 근사하니까 말이 보통 사람들은 이게 속게 생겼어요. 지금 지구상의 수많은 민족들은 저마다 자국 중심의 이해관계 실현에 모든 것을 복종시켜 나가고 있다. 이러한 때 우리 민족이 무엇보다 중시해야 할 것은 민족의 귀중한 이익과 요구이다. 이 말 들으면 근사한 것 같죠. 그런데 진정한 민족의 이익이 이루어지려면 북한 핵 포기 플러스 민족 발핵자 김정은 정권을 우리 남북한 민족이 단결해가지고 밀어내는 것, 그것 아닐까요? 그러니까 과연 북한이 민족을 내세울 수 있느냐? 북한 노동당 정권이 민족 발핵 세력인데 민족의 챔피언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 이겁니다. 중요한 것은 미국이 북남 관계를 대하는 관점과 태도를 바꿀 때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제 미국의 훈수를 둡니다. 북남 관계는 명백히 우리 민족 내부 문제이며 외세가 제멋대로 여기에 끼어들어 그 해결에 장애를 조성하는 것은 한민족의 자주권에 대한 엄중한 침해가 아닐 수 없다. 미국은 대조선 제재와 압박의 시각에서 북남 관계를 고찰하는 구시대적인 사고방식을 버려야 한다. 북남 관계가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해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도움이 되고 절실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은 지나온 한 해를 통해 미국이 더 깊이 느낀 문제였을 것이다. 여기에 묘한 메시지를 하나 담습니다. 한국과 북한이 가까워지는 것이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해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 뭘까요? 미국의 동북아시아에서의 전략적 이해의 제1번은 중국을 견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남북이 가까워진다고 해서 중국에 유리해지는 것이 아니다 라고 미국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퀴즈 같은 문장을 하나 담았어요. 과연 미국에 더 급한 것이 비핵화인가? 아니면 아시아에서의 군사 패권인가? 미국은 다시금 현명한 판단과 냉철한 사고를 해봐야 한다. 이걸 잘 해석을 해보십시오. 무슨 뜻이냐? 미국이 더 급한 것이 북한 핵 폐기시키는 것이냐? 아니면은 북한이 핵무장한 상태에서 미국과 협력을 하면은 아시아에서의 군사 패권을 유지할 수 있지 않느냐? 즉 중국을 견제할 수 있지 않느냐? 더 나가면 북한의 핵은 중국 견제용도 될 수 있다. 미국과 가까워지면 이런 말입니다. 요걸 아마 중국 사람들은 밑줄 치고 아마 연구하고 있을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과연 미국에 더 급한 것이 비핵화인가? 아니면 아시아에서의 군사 패권인가? 그런데 트럼프가 요 점에 대해서 생각을 달리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면은 어떻게 되느냐? 월남전 비슷하게 되는 거죠. 월남전. 월남이 적화되었는데 미국의 아시아에서의 군사적 패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전략적 이해에 큰 타격을 주지 않았어요. 왜냐? 통일된 월남이 중국을 견제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통일된 월남이 독자성이 강한 나라니까 소련 편에 붙지도 않고 중국 편에 붙지도 않았어요. 나중에 92년에 가면 미국과 수교를 하게 됩니다. 지금은 월남이 어떻게 보면 중국을 견제하는 데 있어서 미국 편입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서 그건 또 무슨 뜻이냐? 월남, 자유월남을 공산월남에 그냥 넘겨줬다는 이야기죠. 지금 악마의 속삭임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에게 이 말은
한국을 우리한테 넘겨달라. 한국은 우리가 요리하겠다. 우리가 핵무기를 갖고 있으니까 한국을 우리가 요리하는 대신에 친미 노선으로 가겠다. 이겁니다, 바로. 이걸 복잡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미국에 더 급한 것이 비핵화인가? 아니면 아시아에서의 군사 패권인가? 민족 내부 문제인 북남 관계 문제에 끼어들어 쓸데없는 훈시질을 할 것이 아니라 조미 관계 개선을 위해 응당 제할 바를 할 것을 요구한다. 북남 관계는 북남 관계이고 조미 관계는 어디까지나 조미 관계이다. 그런데 이게 조롱으로만 읽혀지지 않는 게 트럼프 대통령을 김정은이가 만났을 때 요리할 수 있는, 트럼프를 설득할 수 있는 어떤 전략적 구도를 가지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우리로서는 참 황당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트럼프는 한국을 동북아시아에서의 대중국 연합전선을 펴는 과정에서 북한을 끌어들이면서 한국을 북한에 종속시키는, 그걸 위해서 해우산 철거를 한다든지 주한미군 철수를 한다든지 하는 이런 양보를 하면서 북한에 대해서는 핵동결로 끝내려는, 또는 ICBM 개발을 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끝내려는 어떤 구상을 하고 있지 않을까. 키신저가 중국과 접근하면서 대만을 거의 포기했던 것과 같은, 키신저는 대만을 포기하고 월남을 포기한 사람입니다. 대만의 경우에는 월남과 달리 자체 국방력이 있었으니까 묵히지 않은 거죠. 키신저가 트럼프에게 조언을 한다는 게 그 아주 기분 나쁘게 들리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